사건 대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클럽 버닝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파문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승리 씨가 은퇴를 선언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격적이죠. 예. 지금 오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 되자 이제 연예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으로 인해서 소속사 또 그리고 본인이 소속돼서 활동하는 그런 그룹 또 그런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연예계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리 씨가 소속된 회사 주가도 많이 네. 빠졌다고. 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죠. 예. 또 그 승리 씨가 있었던 단체 카톡방에 승리 씨 이외에 다른 유명 연예인들도 있었다. 네. 그 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 돌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현재로선 참고인 신분인데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단체 카톡방에 그 유명 연예인이 속해 있었는지 또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그 대화 내용이 혹시라도 범죄에 해당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있는지 등등을 검찰이 이미 조사했다면요. 뭐 차근차근 하나씩 다 캐물었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그 성접대 의혹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거죠? 그렇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이제 예.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성매매 처벌에 관한 이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는 이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을 해요. 당사자들을.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하는데요. 이 알선 등이 뭐냐라고 이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뭐 강요하는 행위, 뭐 성매매 장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묶은 다음에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따라서 만약 승리 씨가 실제로 성매매를 누군가에게 권유했거나 예. 또는 누군가를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거나 강요했거나 알선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경찰이 나름의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혐의가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막 들어온 그런 보도에 따르면 또 출국 금지 조치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입대하더라도 이제 군검찰이 아닌 일반 경찰, 일반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뭔가 증거를 찾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의혹대로 이런 의혹 말고 또 경찰과 이 클럽 간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돈을 주고 관리를 했다. 이것이 드러난다면 정말 이 파문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뭐 승리가 포함이 돼 있던 그 카톡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범죄와 연관된 수사가 한 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그 안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가수 출신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또 다른 이제 연예인이 존재한다는 정도는 예. 지금 상당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 중에 그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상당히 부적절한 동영상들인데 예. 아마도 뭐 그 동영상에 이제 나오는 여성들은 아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모르는 채로 찍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복수의 동영상에 올라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폭력 처벌법의 촬영이나 유포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하. 지금 그런 이제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맥락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대형 클럽이 한 5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버닝썬이라는 클럽이 이제 뭐 벤치마킹한 보다 큰 클럽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클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또 한 줄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요. 탈세. 예. 예. 근데 뭐 탈세한 액수가 뭐 150억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이제 탈세 혐의와 연관돼서도 이제 유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국세청에서 지금 이 탈세 혐의를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6명이 있는데 문제는 그 6명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 씨라는 제3의 인물이 있고 그 강 씨라는 사람이 유흥업소를 강남에서 10곳 정도 운영하는 큰 손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처벌받은 게 아니라 소위 이제 그 사람이 앞장을 세운 6명 바지 사장만 이제 처벌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국세청과의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줄기가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국세청도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유착 의혹이 존재하는데 지금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애당초에는 상당히 소규모로 입증이 됐습니다. 버닝썬 대표로부터 이제 그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무마해 달라는 대가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전직 경찰관과 뭐 그 전직 경찰관의 현재 후배, 그러니까 현재 경찰관이죠.에게 전달한 혐의를 이제 수사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 말고도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제보자가 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출한 어떤 핸드폰에 따르면은 뭐 상당 부분 승리도 포함된 뭐 여러 가지 대화의 목록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경찰의 유착을 의심하게 만드는 10,000건 이상의 기록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기는 세 줄기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탈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자세히 예. 좀 해볼까요? 예. 네. 지금 탈세도 두 가지 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버닝썬 운영 관련된 탈세 이 부분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줄기가 바로 이제 또 다른 클럽이죠. 서울에 있는 대형 클럽 아레나. 이 아레나에서도 탈세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왜 서울지방국세청을 왜 압수수색했을까? 아레나만 하면 됐지 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랬냐면요. 실제 소유주에 대한 그런 이제 세무 관련된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예. 알지만 안 했다. 누가 봐도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안 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들에게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발 이제 소식들에 따르면 경찰이 지금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서울지방국세청 관련자들이 실제 소유자 그리고 또 이 탈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이거를 묻었다. 이거를 봐줬다. 이런 증거들을 일부 수집한 걸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묻어뒀겠느냐. 예. 혹시 대가가 있던 거 아니겠느냐. 만약 대가가 있었다면 이 국세청에서 어느 선까지 그 대가가 이제 전해졌겠느냐. 그리고 과연 이번 건만이겠느냐. 다른 그런 유사한 건에서도 혹시 이런 그 대가에 의한 봐주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찰이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모씨 전직 경찰관 통해서 2천만 원 전달한 거 그것뿐이겠냐 또 뭐 8천만 원 얘기도 나오던데 근데 이 경찰이 강모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경찰이 이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검사가 일단 청구를 안 한 거죠. 예. 돌려보낸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수사를 해라. 보강해라. 네, 하는 그런 취지로 돌려보낸 것이고요. 가능성 역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검찰 단계에서 정말 수사가 미진하고 이거 법원에 청구해봤자 영장이 나올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상상하기는 싫습니다만 뭐 이론적으로 볼 때는 검찰 단계에서 또 뭔가 외압이 있어서 아예 그 청구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서 검찰이 그냥 봐주기 위해서 영장을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네, 그렇다면 경찰이 조금 더 수사를 보강해서 완벽하게 한다면 검찰이 이제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검찰이 판단해서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김상교 씨가 버닝썬 관계자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는데 이후에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오히려 김상교 씨한테 성추행이죠. 네.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복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들이 클럽 관계자들. 뭐 지인이었다 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처음이었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 전에도 그런 이제 그 사건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만드는 이제 그렇죠.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클럽 관계자들이 제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제 클럽 버닝썬에서 뭐 이런 이제 사소한 폭력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에는 이제 클럽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뒤늦게 이제 여성들을 내세워서 그런 이제 사건이 마치 성추행에 기인한 사건인 것처럼 둔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수법들이 그전에도 사용된 적이 있다면 이것이 아마도 경찰이 사실은 모르고 진행했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클럽 버닝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고가 됐던 지금 추행 사건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따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은 신고자가 오히려 뭐 둔갑을 해서 피의자가 돼버린 사건이다 보니까 뭐 이미 이제 거의 뭐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만 경찰의 유착이 없이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뭐 그 법원에서 이제 심지어는 뭐 정보 공개, CCTV에 대한 공개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서 오픈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클럽 안에도 이제 CCTV가 있었고 바깥에도 CCTV가 있었고 경찰의 이제 그 차량 안에도 CCTV가 있었고 경찰서 안에도 CCTV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하나도 확보를 안 하고 또 경찰서 안에 있는 CCTV를 사생활 침해다 그러면서 처음에 오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그런 것들이 도대체가 의도하지 않고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기에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유착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들을 하는 거죠. 지금 경찰 유착도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새롭게 튀어나온 게 또 소방 공무원입니다. 클럽 아레나죠. 이제 승리 씨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대형 클럽 아레나에서 이제 탈세 혐의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레나 측에서 소방 공무원들에게 또 이제 금품을 건넨 그런 증거가 지금 나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즐기고 또 술도 마시고 또 밝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거든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클럽 화재 사건은 많이 납니다. 큰 사고가 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소방 시설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또 소방시설을 잘 설치해놓고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그런 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소방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줬을까? 사실이라고 한다면 만약 소방 공무원과의 유착, 그런 결탁에 의해서 소방 관련된 그런 그 감독이 금품의 대가로 약간 좀 느슨하게 이루어졌다면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레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봐야겠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그 유흥 주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여부까지 또 다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소방 공무원과의 유착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이 버닝썬과 뭐 아레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마약이 이제 그 안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119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약물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정신을 잃거나 뭐 상당 부분 이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그 신고한 건수가 꽤 많은데요. 수백 건인데요. 그 안에서 마약으로 검거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가 사실은 119가 현장에 도달했을 때는 틀림없이 이제 어떤 상태, 건강 상태인지가 추정이 되었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마약의 사용 여부로 인한 그런 건강 상태 위기라는 진단이 하나도 없는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의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2요. 112. 119에도 전화를 하고 112에도 전화를 하고. 자, 우리가 지금 탈세, 성매매, 또 각종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 또 마약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많은 범죄가 지금 한 곳에서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승리 씨가 이번 달 25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2주 남았나요? 네. 현역 입대 예정이라고 해요. 군대 입대하게 뭐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요. 원칙적으로는 군인이면 이제 군검찰에서 수사를 하죠. 그리고 또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제 그 군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연예인뿐 아니라 기타 이게 사회에서 범죄를 이제 저지르고 또는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도피로 생각한 건지 아니면 입대 직전에 범죄를 저지르면은 나 군대 가니까 못 잡겠지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경찰과
국방부가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제 사회에서 문제 일으켜서 수사를 받다가 또는 수사 대상인데 입대를 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완전히 군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 수사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수사기관이 주도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군수사기관과 함께 협업을 하지만 정말 민간 수사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정말 나와서 조사까지도 하고 신문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건에서도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경찰청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령 입대한다 하더라도 경찰 차원에서도 끝까지 수사를 진행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입장을 밝혔죠. 군대 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네. 은퇴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겠죠. 네. 자, 마약 얘기 해봤으니까 이 클럽에서 소위 말하는 물뽕이라고 하죠. GHB. 네. 이 약물 흔히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약물을 이용해서 피해를 당한 여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보자들 좀 있는데, 일단 네. 이 GHB는 어떤 약물입니까? GHB는 지금 무색, 무취한 일종의 액체 약물입니다. 투명한 액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코올에다가 여성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부어서 거의 그렇게 붓게 되면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정신을 잃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신을 잃는다는 게 뭐 쓰러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이 이제 혼미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일어난 일들을 차후에 기억을 못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 약물의 특이점은 뭐냐면 다른 약물, 예를 들자면 메스암페타민이나 코카인 또는 모르핀 같은 것들은 간이 마약 진단 키트로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소변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약물은 거의 24시간 이내에 모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무엇인가 약물에 노출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 가지고 소변으로 이제 검출을 하려고 하면 전혀 검출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누구인지를 특정을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모텔에서 일어났는데 혼자이다 이러면은 누구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또 조금 늦게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이미 내 체내 안에서 GHB 다 빠져나갔고. 네,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증거를 없고.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종의 마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함부로 구입하거나 유통하거나 하면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는 마약, 대마,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규제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마약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GHB가 마약은 아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이거를 그 정상적인 그런 그 경로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그런 사안에 어긋나서 결국 유통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인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미 유통이 됐다. 그리고 또 활용이 됐다. 범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사후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따라서 이미 이러한 행위를 해서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찾아서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이거를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찾을 수 있을까?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를 들자면 피해에 노출이 되신 분들에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해결되기가 어렵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범죄이고 중강간에 해당하는 이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신고를 좀 해주시는 노력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어떤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어떤 특정 클럽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마약이 유통되는지, 그리고는 이제 유통되는 구조를 알아야 사실은 마약 범죄라는 건 대부분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제 신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사건이라도. 그리고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제 마약이 추출되는 방법이 꼭 소변뿐만은 아니고요. 뭐 모발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약물에 취해가지고 무엇인가 나에게 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으실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일단은 샤워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증거가 사라지니까. 네. 그리고 또 화장실에 또 가시면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워도 어쨌든 참고 그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를 추출할 수 있는 지금은 해바라기 센터가 모두 지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로 직접 뭐 택시를 타고서라도 가셔가지고 소변과 그리고는 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추출을 하면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만이 지금 제일 좋은 뭐 방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좀 더해서 말하면은 뭐 이제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해자 측에서 일할 때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용기 내서 신고를 한 경우에 경찰에서 오히려 죄인 취급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해픈 여자 취급하거나 이래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물론 무고도 있고 무고 사건도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그 성범죄 피해자로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은 그 신고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또 그 신고자가 이제 신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그런 그 피해라든지 그런 그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해바라기 센터에 여경들도 많이 배치돼 있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여경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약 추출 간이 검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그 신고를 좀 당부했는데 손수 변호사 몇 년 전인가요? 네. 그 유명 연예인 남편이 이 물뽕으로 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죠. 그거는 그 사건도 피해 당하신 분이 바로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모든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또 수사가 진행되고 또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범죄를 당한 것 같은데 시기를 좀 놓쳐서 또는 신고를 좀 늦게 해서 또는 신고를 하고 바로 이제 그 경찰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에 응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뜸을 들인 경우에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두 번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겠고요. 다만 또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안심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 번 뭐 2차적인 3차적인 그런 피해가 없다라는 확신을 좀 줘야 돼요. 저도 물뽕 얘기를 10여 년 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뭐 누가 어디서 사용했다 어디서 샀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게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이게 근데 그런 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뭐 전단지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요? 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 것처럼 가짜를 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명 연예인도 이제 가짜 약을 구입했다가 또 진짜인 줄 알고 흡입해서 또 이제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다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진짜가 유통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게 점점 더 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적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뭐 필로폰이나 다른 마약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은데 이 GHB에 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증거가 어려워가지고 수사가 좀 난항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함정 수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좀 허가를 해주면 사실 온라인으로 다 유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실 뭐 IP 주소 정도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얼마든지 검색 가능하다고 보여서요. 지금 그런 종류의 노력들을 한다면 이게 뭐 완전히 대응 불가능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약 사범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형량 문제입니까? 아니면 중독성 문제입니까? 형량도 너무 낮고요.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이 처벌을 받아도 또 이제 처벌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금 또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는 이게 이제 조직범죄이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끊어져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동안은 마약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버닝썬 사건. 버닝썬
게이트로 비하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이 일파만파 퍼질지 조금 지켜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